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운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 영상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 이 조혜진, 유승민의 정치적 마누라라고 이렇게 유승민이 표현한 그 조혜진, 윤석열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런 요구를 했던 그 조혜진, 그리고 또 뭡니까? 유승민계, 과거의 유승민계가 아니라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 유승민계, 소위 말해서 신유승민계의 그런 면면, 그 뭐였습니까? 야당에서, 야권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사람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체인저 벨트의 후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대표 인물, 간판 인물 또는 자기들의 중심 인물로 유승민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 입장까지 냈습니다. 이 공동 입장을 낸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이 유승민한테 그 공동 선대위원장 내지는 뭐 유세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공동 입장문을 내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유승민계 그리고 이 체인저 벨트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함운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함운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이 함운경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함운경이 서울 마포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함운경이 당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근데 함운경이 그 전에 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 이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함운경이라는 사람은 뭐 그 이력을 봤을 때, 그 생애를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나 국민의힘 후보니까 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과연? 그리고 또 서울 마포 의뢰, 여러분들 함운경 이 사람은 이제 군산 출신이고 그동안에 이제 군산 지역에서 자꾸 이제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 마포을에 나와서 나 생선 장수 함운경이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마포을 주민들 나한테 표 주십시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포을에서 국내임 후보로 나갈 사람이 별로 마땅치 않고, 그 전에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있었는데 뭐 연속으로 3번 나가서 떨어졌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좀 해야 된다, 요런 그 내외부의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또는 뭡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체인저 벨트 야권 내지는 기존의 운동권이었는데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참여를 했고 또는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함운경이 서울 마포을에서 입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는 행태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함운경은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이걸로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에 이 반미 운동을 했다.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미래까지 이렇게 바쳐가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민주주의였다. 오히려 북한과 더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전과 내역을 봤습니다. 전과를 봤는데 이 사람은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전과 5범입니다. 전과 5범인데 그 내역을 보겠습니다. 1986년 2월 4일 처분일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1986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1990년 2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2002년 5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벌금 200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집시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겁니다. 그리고 돌연 2019년 1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해서 벌금 200만 원 이렇습니다. 전과 오범입니다. 여러분들 함운경이라는 사람 그 전에 아셨습니까? 함운경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유권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문재인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군산에서 자꾸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호구지책 이 생계를 위해서 그 횟집을 갖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하면서 2018년에 그걸 횟집을 차렸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족보에도 없는데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5,100만 국민을 상대로 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실험실에 생쥐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 발전 쾌거를 이룬 이 나라를 상대로 이 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그런 무모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문재인 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함운경이 자영업자로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인지 그걸 갖다가 비판을 했습니다. 논파를 했습니다. 아니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국가보안법 위반만 벌써 몇 번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을 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 또는 과거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부터는 뭔가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송받았던 사람인데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걔네들끼리 그들끼리만 뭐 서로 추켜 세워주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이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완전 그 좌파 정책 이런 거를 비판하니까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결국에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치의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진작 갔을 텐데 거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선 도저히 희망이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횟집을 차렸을 것이고 잠깐 정치의 꿈을 접었다든지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 횟집이 옛날에 그 조홍천이가 했던 것처럼 약간의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서울 마포 을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이 우파적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만 잘 설명해도 그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텐데 물론 거기가 국민의힘의 뭡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험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청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동네로 한다면 그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험지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그 옛날에 강용석 이런 사람이 당선될 정도 있기 때문에 아예 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그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유승민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그 체인저벨트 후보인지 몰라도 유승민을 추켜 세워주는 그 공동 입장문을 내놨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여기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한 50분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내놓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상대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좀 걱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그 야당 내지는 기존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뭔가 일방적이다. 통보를 한다. 이런 식의 그 느낌, 인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혹시 내비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잘 준비된 그 원고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 설명을 하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전에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호평을 받을 만한 담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함운경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그 감사를 갖다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이렇습니다. 대담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대담이란 건 상대가 있는 건데 담화입니다. 담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하고 관리에만 집중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물론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에 공식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정치
대통령도 결국엔 정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 손을 떼랍니다.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 무슨 직업 공무원도 아니고 뭐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여기서 나옵니다. 체인저 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께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함은경이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첫 줄에서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은 정치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 뒤에 함은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그거 과한 거 아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것이다. 왜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몇 명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마치 뭐라고 할까? 마치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통보한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의사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근거를 제시를 해라. 의사들이 그 주장하는 근거, 의사들의 그런 증언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쇠기의 경읽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쇠기의 경읽기란 제가 쇠기의 경읽기라는 그 말의 뜻을 몰라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함은경이라는 사람의 이 말 표현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전적 정의 쇠기의 경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 이렇습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 담화 내용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소라고 비유를 한 겁니까? 물론 속담이니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체인저 벨트 일동 11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라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라 간곡히 요청했는데 오늘 한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소기의 경읽기를 했구나 그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나 저거나 지금 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지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극렬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상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은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지금 저렇게 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상 별로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우롱하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들도 언행들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 국내인 마포 을 후보라고 하는 함은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걸 굳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은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함은경은 군산에서 횟집을 하는 생선 장수 함은경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선거 기간에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다가 올렸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함은경은 사실상
이 국내임 후보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국내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떠받드는 지지층의 주요 세력은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문재명 정권의 그 정권 연장을 갖다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우는 거, 무너지는 걸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언사를 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런 행태를 보인다? 이거는 스스로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배경 화면에는 뭐 하려고 국민의힘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경제를 하는 생선 장소 함운경이라고 써놨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운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이게 아주 걸작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내임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함운경이라는 사람이 국내임에 대체 언제 입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임에 입당한 것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아마 3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운경이라는 사람이 대체 언제 입당해서 대체 그 당비는 또 얼마나 냈길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함운경이 2월 23일 날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자당 소속의 대통령한테 탈당을 하라고? 지금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러면 그게 정중한 요청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거 때를 계기로 뭐 이렇게 진영을 바꿔가는 거 그런 거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운동권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국내에 온다? 그걸 환영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에 왜 오는지 그걸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쪽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이 먹고 저쪽에서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저쪽에서 이제 뭐 한총련이니 무슨 이재명 측근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는 이제 80년대 운동권 중에서는 이미 그 퇴진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지만 저쪽에서는 이제 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거 함흥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당을 바꿔가면서 출마를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함운경이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타 당에서 타 진영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이 운동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은 내세울 경력이라고 하는 게 운동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운동권이 무슨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헌신하고 기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말의 기여라도 한 그거 활동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그걸 갖다가 뭔가 공론이 업적이니 무슨 대표 이력이니 이렇게 치켜 세워줄 만한 이력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세워서 운동권의 전설 이렇게 넘어와 왔자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국내임 지지층한테 별로 매력이 없다. 국내임 지지층이 별로 표를 줘야 될 요인이 없다.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엔 국내임 지지율에 얹혀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지금 당비도 얼마 내지 않은 자기가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마치 국내임의 주인인 것처럼 국내임에 소속된 1호 당원 대통령한테 나가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 자가 지금 현재 국내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